안녕하세요. 저는 BI 매트릭스 대표이사 배영거입니다. 오늘 그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의 미래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까지 그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AI 시대가 도래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에도 어떻게 AI를 접목하면 좋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 20여 년간 BI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둬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솔루션을 만들어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로우 코드라는 용어가 AI 나오기 이전에 상당히 최근에 유행을 했었습니다. 옛날 같이 리치 코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적게 코딩을 하더라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렇게 했었는데 AI 시대가 도입하면서 이제 코딩을 아예 안 해도 되겠더라. 안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받아볼 수 있겠더라 해서 이제 노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그 로우 코드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로우 코드를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이게 이제 로우 코드가 점점점 발전이 되면 이제 그거마저 없어지고 노코드로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향후 비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좀 더 되면 데모 시험까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하정우 센터장님께서 아주 AI 비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그 BI 매트릭스라고 하는 회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 20여 년간 고민을 해왔어요. 그런데 AI가 나타나면서 그런 BI에다가 어떤 생성형 AI를 어떻게 입히면 우리가 더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네이버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들은 전방위적으로 이제 그 AI를 적용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을 20년 동안 해왔던 그런 기술들을 살려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 어디죠? 그 포토샵 만든 지금 회사가 어디죠? 하여튼 지금은 그 이미지 처리를 굉장히 잘했던 회사들이 AI를 붙여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뭐 달리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아마 그 과거에 축적된 노하우들을 가진 회사가 앞으로 더 잘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이제 이런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AI가 발전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분석 쪽에 특화시켜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황 대리, 네. 이번에 우리 지점 매출 실적이 필요해요. 한 3년 정도, 아니 5년치 데이터를 분석해 봅시다. 내일 아침 출근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부탁해요. 나 오전 8시 반에 출근하는 거 알지? 매출 실적 5년치를 내일 아침까지 분석해 오라고요? G 매트릭스를 만나는 순간 매일매일 반복되는 끝나지 않는 분석 업무가 BI 매트릭스의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혁신적으로 변화합니다. 혁신. 누구나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진정한 혁신이라 인정하는 기술은 흔치 않습니다. 사실 지금도 AI가 2022년 나와서 많이 적용을 하고 대화형 있지만,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 진정으로 AI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든가 의사소통의 방식을 바꾼다든가, 그렇게 해야만이 ROI가 나오고 도입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대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분석 업무는 어떨까요? 과거에 데이터 분석하는 이제 사람이 더 이상 한 부서에서 신제품의 판매 20명, 실적을 30명이었다면 DB의 이게 이제 구조를 5명, 파악하여 10명으로 데이터 충분히 추출을 위한 가능하다는 얘기를 허니문을 작성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자를 왜냐하면 활용하여 업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였던 그런 부분들이 10초 안에 결과가 나오고 분석 전문 생성형 AI. 수십 명, 수백 명이 GMX 붙었던 일들을 출시. 몇 명이서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담당자가 또 제품 이 라인별 매출 저희 실적과 G매트릭스라는 실행력이 솔루션인데 달성률을 이 질문하면 G매트릭스 하나가 다 대변해 줄 수 있다면 매출 실적순 정말 다른 달성률 시대가 결과를 열릴 것으로 확인할 수 생각이 있습니다. 됩니다. 또한 한눈에 쉽게 정보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각화한 정보와 텍스트로 요약된 이제는 결과를 볼수 상무님, 있습니다. 부장님, 팀장님이 대리님, 과장님한테 무슨 데이터를 찾아오세요, 같은 결과를 피벗 테이블로 무슨 데이터를 제공된다고 분석해 오세요, 요약해 오세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행과 열을 잘 직접 변경하며 프롬프트 창에 직접 입력하면 분석할 수 있는 피벗 테이블이 거의 생성되고 똑같은 결과를 나오게 될 테이블 겁니다. 위에 차트 버튼을 클릭하여 시각화 차트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 그 앞단에 BI 매트릭스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보면 특히나 이제 대기업은 수천 개, 수만 개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팀장님, 상무님이 원하는 자료를 어떻게 찾아올까요? 회사의 어떤 도메인에 대한 날리지가 없으면 찾아가기도 어렵고 또 찾아가더라도 그 데이터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 가운데에 있는 피벗 테이블처럼 의 모습처럼 가로 세로에다가 내가 원하는 항목들을 끼워 넣은 데이터를 또 조작해 가면서 옵션을 주고 설정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렇게 아래처럼 표를 보여주거나 차트까지 만들어내는 일을 지금까지는 꾸준히 어떤 전문가의 손에서 해왔거나 아니면 개발자에 의지했던 부분이 이제 현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AI가 똑같은 일을 다 해주는 시대로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회사 주가가 상한가를 쳤는데 지금 금융기관 최초로 그 롯데캐피탈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동아제약도 회장님 지시사항으로 AI 데이터 분석가를 도입을 해서 지금 연중 내에는 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이제 질문을 동아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카톡이나 팀즈 같은 데다가 질문을 하면 이 원하는 분석표가 바로 내 폰에서 뜨게 되고요. 내 단말에서 바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왔답니다. 왔다. 갑자기 숙연해진 모습이 보이는데 잠시 식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AI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어떤 부분에서 아직도 그러면은 이제 AI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로우 코드는 왜 필요하냐?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사실은 20년 전보다도. 오른쪽에 좀 전에 말한 AI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로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 분석하고 뭐 냉장고, 이번 우리 회사의 냉장고 판매 실적을 상반기 판매 수량을 알려줘. 뭐랄지 월별로 보여줘. 연령대별로 어느 연령대가 많이 팔았는지 보여주고 뭐 잘 팔리는 제품 탑3를 보여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비정형으로 AI가 다 할 수 있겠지만 뭐 특정 포맷, 특정 위치에 특정 숫자가 찍혀야 되는 그런 것들이랄지, 그러니까 월간 경영 보고랄지, 손익 계산서랄지, 매출 현황 분석이랄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등본을 뽑아줘 했는데 뭐 주민등록 번호가 저 밑에 찍혀 있다든가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특정 위치에 특정 자리에 그 위치에 내가 항상 보던 위치에 가서 찾아서 딱 봐야만 바로바로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송장이랄지.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정해진 포맷에 데이터를 뿌려주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틀을 정해놓고 그 틀에 그 데이터만 가져다 놓으면 이걸 자동으로 쫙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BI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은 AI한테 시키고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화면의 포맷에 자동으로 연결시켜주는 BI한테 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노코드로 현실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는데요. 저는 2004년도까지 포스데이터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시겠죠. 포스코 ICT로 바뀌었다가 요즘 포스코 DX, 작년 재작년에 한 10배 주가가 뛰었더라고요. 아, 진짜 좀 가지고 있을 걸 그랬는데, 포스코 DX 옛날 이름이 이제 포스데이터입니다. 그쪽에 한 15년 다녔었고요. 그때 2000년대 초반에 포스코가 메인프레임을 다 없애고 오픈 시스템으로 바꿀 때 PI라고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하도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현업의 요구사항을 집어넣으면 바로 자바 화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아이씨, 뭐 제가 프로그램에서 지금 30몇 년째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코딩 없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꿈꿨던 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왜 어렵냐를 놓고 보면, 현업이 요구사항을 주면 개발자가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이렉트로 개발합니까? 그게 아니라 현업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업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어떤 고충이 있고 뭐 레포트를 만들어내고 파악하는데 뭐가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발자는 뭐라고 하냐면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면 제가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업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세요.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그래서 대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분석 설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업의 업무도 이해를 하고 개발의 시스템 구조도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 구조도 이해를 해서 현업의 업무를 현실 세계를 IT의 세계로 매핑하는 과정을 하는 분석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로 해서 하다 보니 말로 하면 또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요구사항 명세서, 기본 설계서, 화면 정해서, 화면 사양서, 또 어떤 걸 테스트해야 된다는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뭐 이런 다큐멘트를 가져야만 겨우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업 화면 설계를 해놓으면 현업이 컨펌해줄 때까지 몇 번의 리터레이션이 필요하고 또 개발을 해놨다 하더라도 또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데이터가 안 맞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확 줄여버리면 아까 어떤 것처럼요. 이렇게 현업의 요구사항을 뭔가가 잘 알아들어 가지고 바로 자바 화면으로 만들어 버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들었다 이런 거죠. 요거는 AI는 아닙니다. 저희가 한 20년 노력 끝에 만든 겁니다. 뭐냐면 현업이 엑셀 잘 씁니다. IT는 엑셀 잘 못해도 현업은 색깔 칠하고 선 그리고 셀 병합하고 수식 넣고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전산실에서 데이터만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알아서 분석해서 사모님한테 보고 드릴게요. 데이터만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만듭니다. 실제로 저희 친정인 포스코에서도 보면 레파지토리에 가보면 한 5만 개, 6만 개의 레포트 화면들이 있어요. 그거 다 현업이 만든 겁니다. 저희 회사 솔루션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가져온 데이터를 연결하는 저희 회사만의 독특한 파생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코딩 없이 원하는 레포트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구를 뭘 쓰고 있냐? 엑셀을 쓰고 있어요. 근데 한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엑셀을 MS에서 나온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 액티브엑스 형태로 붙여서 웹에서 작동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액티브엑스 쓰는 게 그 보안적으로 문제도 있고 또 클라이언트에 깔려 있는 엑셀을 웹에 올려서 쓰다 보니 속도도 좀 느리고 어떤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세계 최초로 뭘 개발을 했냐면 그 엑셀을 완벽하게 웹 자바 HTML5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탑 정상 기술 한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업이 만들어 놓은 엑셀에다가 엑셀을 그냥 싹 자동 개발 솔루션에다가 아우디 플랫폼이라는 데다가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웹화면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현업의 일이, 그러니까 요구사항 분석 설계라는 그 과정을 하나로 통합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면 바로 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럼 개발자는 뭐 해야 되냐? 아까 전산실에 요구했던 것처럼 이 데이터 뽑아주세요, 저 데이터 뽑아주세요 했던 거, 그거를 지금 LG, 삼성, 뭐 포스코, 현대 이런 분들 여기 아마 저희 고객분들 많이 오셨을 건데 직접 데이터 다 뽑으세요. 내가 데이터베이스 탐색해서 드래그앤드랍만 하다 보면 결과가 쭈르륵 나옵니다. 그놈 가지고 만들어 놓은 엑셀하고 딱 연결시켜 버리면 바로 웹화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갑자기 포인트를 바꿔서 두 번째도 아마 세계에서 없는 방법,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로우코드 관련해서 다이렉트 개발 방법론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설계 개발 과정, 요구사항 분석 설계를 다 통합시켜 버려서 개발의 절반까지도 다 통합시켜 버려서 요구사항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데이터만 연결해주는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 및 테스트에서 데이터만 확인하고 끝나버리는 PPDM 공법이라는 것을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뭐 저기 워터풀 방법론 오랫동안 썼었고요. 에자일 방법론으로 해서 뭐 스크럼 짜가지고서나 소단위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인테그레이션해서 시스템을 개발을 하자, 이런 방법들이 많이 쓰였지만 여전히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안 되니까 나타난 방법이 데브옵스라고 하는 방법들이 또 요즘 개발과 운영을 함께 리드미컬하게 연결해서 효율성을 향상시키자 했는데, 궁극적인 네크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냐면 분석 설계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AI가 나타나는 이유도 중간에 두는 과정 없이 내가 질문을 하면 바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술이 나왔다는 거고요. 정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화면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노코드로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DM이 뭐라고요? 빨리 디벨롭먼트 메소드입니다. 에자일이나 똑같은 방법입니다. 웃어주셔야 여기서 딱 맞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로우코드도 아직 여전히 필요하고 노코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노코드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기업이든지 공공이든지 어디든지 데이터 찾아 산만리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데이터 분석 잘한다는 AI들 많이 있어요. 근데 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가져다 놓은 데이터, 전산시설에서 준 데이터, 또 누가 만들어준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그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나 의미를 분석해서 요약해주고 결과를 만들어준다. 이거는 되게 많아요. 우리가 GPT 앱스에 들어가 보면 이런 솔루션 되게 많습니다. CS 파일이든 데이터 텍스트 파일이든 아니면 엑셀로 올려놓은 파일이든 간에 이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해주는 기술은 많이 있어요. 지금 그 기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기업 내에 정말 많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요소요소의 데이터베이스 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질문을 이해하고 그 자리에 찾아서 정확하게 디멘전과 매저와 필터를 다 찾아서 정확하게 배치해서 보여주느냐, 그거는 정말 다른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의 백그라운드에는 뭐가 있냐면 BI 기술이 한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AI로 되는 거는 20%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데를 찾아가서 배치해서 클릭하고 옵션을 조정하고 엔터를 때린 다음에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분석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하나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찾아오는 게 1번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술들은 찾아오지는 못하고 찾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저희는 찾아오는 것에 더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만들어내려면 BI 기술이 반드시 필수적인데 저희가 20여 년 동안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글로벌하게 나와 있는 BI 툴들은 안 하고 있냐?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보다 한참 뒤에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기술을 만들어낸 건 2017년부터입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벌써 7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 저기 보지만 사업부별, 영업주주별, 연월별 매출액을 보여줘라라고 땅 치면 화면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때는 왜 저렇게 했냐? AI라는 게 없어서, 생성형 AI가 없어서 사람의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이 데이터베이스 항목, 이런 항목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거나 추천을 받아서 항목을 치면 그때 화면을 만들어냈어요. 그때는. 그런데 AI가 이번에 한 일이 뭐냐면 사람의 말을 이해를 해서 저 항목을 도출을 해냅니다. 사람의 말 속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수십만 개의 항목을 다 뒤져서, 수만 개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수십만 개의 항목을 다 뒤져서 우리 레그 기법을 이용해서 더 정확하게 질문의 의도에 맞는 정보를 찾아냅니다. 알고리즘이야 우리 연구소에서 시멘틱 서치인가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사람의 말 속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내용과 그 회사의 업무 규칙이나 룰을 학습을 시켜서 집어넣으면, 이 사람의 질문은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어느 항목을 갖다가 어느 조건으로 가져야만 이 사람의 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까지를 AI가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받아서 BI 기술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BI가 사용자가 원하는 레포트 수준까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건데, 지금까지 실적이 5월 달까지 실적이 이만큼 나왔는데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어 없어? 우리 계획 대비 목표 대비 달성률이 얼마나 돼? 우리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측까지, 사실은 뒷장에 나오겠지만 저희가 예측 알고리즘을 BI 하면서 가장 필수적인 게 예측 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K 실트론의 수요 예측 시스템도 구축해서 지금도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수많은, 여기 아마 저희 고객들 많이 계실 건데 수많은 예측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BI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AI까지 진화를 하고 있고, 콜라보레이션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제 협업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쪽으로 기술력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 CI라는 용어 사실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래서 AI, BI, CI를 하는 인텔리전스 전문 회사가 되겠다. CI는 사실 ERP, SCM, CRM 이게 다 CI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협업하는 겁니다. 디지털 데이터 협업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00명, 20,000명 고객들이 어떻게 업무를 같은 룰을 가지고 하는 거죠? ERP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SCM, CRM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없으면 시스템을 옛날에는 다 만들었죠. SI로 구축했죠. 그거는 협업을 하려고 만든 겁니다. 근데 디지털 협업은 되는데 안 하려고 협업이 또 잘 안 되더라 해서 요즘 슬랙이나 팀즈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 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하겠다라고는 기업들의 의지 때문에 계속 가고 있는데, 사실 ERP, SCM이 안 되는 것들은 저희 아우디 플랫폼이라는 걸 가지고 나머지 시스템들은 경영계획, 판매계획, 수급계획 또는 견적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 다 ERP에 없어요. 없는 것들을 저희 아우디 플랫폼으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AI, BI, CI를 완성해 나가는 쪽으로 갈 거고, 그 중에서 좀 더 노가다적인 작업들은 AI한테 맡기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만 저희가 POC를 한 10군데 했고요. 질문을 50개든 100개든 주면 100% 답을 다 내는 것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질문들 말고 돌발 질문, 연속 질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답을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진화를 시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가고 있는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우리 부서의 제품 라인별 매출 실적과 달성률을 알려줘. 그러면 이거 답을 내줄까요? 우리 부서가 누구죠? 그러면 이 사람의 로그인 아이디를 추출을 해서 인사DB에 가서 부서명을 가져다가 이 부서를 회원 조건의 파라미터 필터 값으로 넣고 제품 라인별, 그럼 제품 라인별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제품인지,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인지, 그다음 매출 실적이 가공 매출인지, 아니 뭐 순매출인지, 무슨 매출인지, 뭐 하여튼 그런 매출에 대한 기준도 정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들어가서 그 도메인에 대한 특화된 학습을 다 시키는 과정을 저희가 POC 할 때는 한 달이면 되는데요. 실제 프로젝트에는 최소한 한 3, 4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G매트릭스라고 하는 AI는 계속 진화 발전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입사원을 뽑게 되면 처음에는 그 회사 업무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 도메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전문가가 돼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희도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온 파운데이션 AI 모델에다가 그 도메인에 특화된 저희가 5만 개, 10만 개 정도 Q&A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학습이 돼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도메인 날리지 말고도 그 회사에 또 특화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서 최종 완성해 나가는데 빠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면 10년을 배워야 될 걸 얘는 1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 부서마다 한 10%, 20% 이상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있어야, 상시적으로 있어야만 상무님이나 부장님들의 답변을 대변할 수가 있는데, 이건 AI 한 대로 모든 부서에 뭐 500명이든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상대를 할 수 있다는, 우리 영화 허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날 보니까 35만 6,400명의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더라 하고 충격을 받는 것처럼 하나가 다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뭐 이런 것들을 뭐 나온 결과를 또 누구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보내달라랄지, 데이터를 엑셀로 내려달라랄지, 또는 그 엑셀로 내려받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시 분석을 해서 추이를 보여달라랄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것이 될 거고요. 어쨌든 뭐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뭐 이런 부분, 코파일럿은 우리 개발자들이 사용하기 이제 파워유저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코파일럿도 좀 이따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사실 시연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연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몇 분까지죠? 5분 더 남았습니까? 네. 그러면 5분 안에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이제 과거에, 이거 벌써 23년도 전에는 MS7B라고 하는 LLM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70B 라마3를 가지고 파인튜닝해서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그놈이. 그래서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아까 이제 BI를 가진 회사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쫓아오고 있는 회사도 전부 다 클라우드예요, 대부분이. 근데 아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저 왼쪽 상단처럼 클라우드를 접목해서 쓸 수도 있고요, 프라이빗하게 내부망 안에서 쓰는 것도 다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저희가 이제 예측을 앞으로 하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저희가 10년 넘게 예측 알고리즘을 정말 많이 개발을 했어요. 납기 예측이랄지, 상품 추천이랄지,
수요 예측이랄지, 고장 분석이랄지, 고장 예측이랄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시청에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의 뭐 카메라, 뭐 CCTV 그런 거를 어떻게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냐랄지, 버스 정류장을 어디에 세워야 더 좋겠냐랄지 이런 일들도 많이 해왔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다 거의 노가다로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같이 AI가 똑똑하지 않았거든. AI 알고리즘만 써서 열심히 데이터 수집하고 모델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많이 허무해졌죠. 근데 요즘은 또 요즘 나름대로 그거를 잘 활용하는 기술을 잘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주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톡에다가 우리 G챗이라고 있습니다. G챗으로 올해 카테고리별 매출 실적의 달성률을 알려줘 하면 탁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이 팀즈인가 슬랙인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여기에다 붙여서도 원하는 결과들을 바로 가능하고, 클릭을 하면 다시 웹 화면으로 돌아가서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할루시네이션은 없는지, 사실은 이미 학습 시스템을 오픈하기 전에 이미 검증이 다 끝나겠지만 그래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뽑았을 때는 어느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를 딱 클릭하면 자동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사실은 뭐 상무님이 뭘 시켰는데 데이터를 갖고 와서 보고를 했어. 그랬더니 이 데이터 맞는 거야? 어디서 뽑아온 거야? 내 생각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 확인할 수 있는 근거까지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나요? 누구나 원하는 데이터를 정확히 가져오고 업무에 최적화된 형태로 가공 및 시각화하여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공유하며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예측까지 가능한 세계 유일의 솔루션 G매트릭스를 소개합니다. G매트릭스는 현재 원하는 데이터를 정확히 가져오는 텍스트 투 어널리시스 단계이며 2024년에는 분석을 위한 보고서를 제작할 수 있는 코파일럿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에 적용될 코파일럿 버전을 활용해 보고서를 제작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베타 버전은 다 나와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G매트릭스는 사용자가 대화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원하는 말뜻을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져와 어떤 템플릿이 시각화 만들어져 분석과 있다라면 보고서 제작을 그 도와줍니다. 템플릿을 통해서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질문을 통해 이번 달 권역별 매출 현황을 대시보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대시보드 안에서 시각화 도구를 AI에게 추천을 받거나 이게 차트 컨트롤이나 지도 맵 컨트롤, 그리드 컨트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권역별 각각의 판매 시장에 대해 오브젝트마다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G매트릭스에 코파일럿을 요약본을 G매트릭스 코파일럿을 요청합니다.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질문을 넣으면 그 질문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서 요약을 해주거나 표를 데이터의 만들어주거나 형태에 따라 차트를 차트를 바꿔주거나 그런 일을 추천받아 하고 간편하게 있습니다.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한 개발자들도 원하는 데이터의 조회 조건을 생성할 수도 SQL을 있습니다. 짜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스크립트를 짜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질문을 앞서 하면 원하는 작성한 데이터들을 권역별 다 매출 분석의 제품별 표현할 수 상표 있는 화면을 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권역들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좀 더 시각화적인 차트를 사실 이 안에 있는 요청하겠습니다. 모든 컴포넌트들은 저희가 2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컨트롤들을 집합시켜 놓은 누구나 겁니다. 보다 빠르게 AI가 분석하고 실제로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는 할 거 수 아니라 있도록 AI는 곁에서 사람 도와주는 말을 이해를 해서 G매트릭스입니다. 여기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와서 붙여주는 일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용되는 누구나 기술들은 혁신을 BI 이야기하지만 기술이라고 보시면 모두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혁신이라고 인정하는 기술은 흔치 않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혁신을 위해 G매트릭스가 또 한 번 도약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됐고요. 그 시연은 제가 부스에 나가 있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나와서 저희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할 거고요.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